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조 진행 맡은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의입니다. 이렇게 셋 다 의사인 거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네. 그동안 약간 좀 맞습니다. 영역을 좀 넓혔다가 네네네. 다시 이제 번가닥으로 네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늘 모신 분은 네. 인사부터 하시죠.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에 있는 엄중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 길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오신 거잖아요. 이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오라고 오신 거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죠. 예. 네네. 워낙 바쁘시고 방송 출연도 요즘 많으시고 네네. 예, 또 이 코로나 사태 또 어벤져스 아닙니까? 또. 어벤져스. 예. 야. 감사합니다. 지구를 구하시느라고 네네. 공사다망하셔서 예. 네네. 우리 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교수님.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셨죠. 그리고 네. 고대에서 석사 박사를 다 하셨고 네네. 한림대학교 교수 또 현재는 음. 가천대학교 교수시고요. 네네. 예, 감염내과 과장 겸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계시고 아, 이 인천광역시 감염내과. 감염관리지원단 단장이시고 네네. 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시면서 네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KBS 개원위원이시고 대한의사협회 감염분과위원장이시고 건강보험보위원회. 요전 네, 그렇죠. 제가 건강보험위원 현 지금 위원님. 예, 예. 아, 그래요? 네네. 안 계시더라고요. 네. 네네. 연수는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하셨네요. 역시 감염 관련돼서 인펙션 네네. 컨트롤로 리서치 펠로우를 하셨고 네네.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어벤져스답게 역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네네. 의사협회에서 의료 봉사상도 받으시고 어. 메르스 대응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네요. 아. 예, 하여간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유, 인천에서 또 멀리 오신다고 또 고생 네. 많으셨는데. 오늘은 이제 네. 이런 내용을 좀 예,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네, 약간 좀 크게 할까요? 네. 하는데 오늘 엄준식 교수님을 네. 모시고 백신 대해서 알아보도록 어렵게 하겠습니다. 모셨기 때문에 네네. 탈탈 털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한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있지만, 네. 네. 일단은 이제 각국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78개국에서 지금 접종을 맞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네. 백신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굉장히 다양해서요. 지금 네네. 뭐 많이 알려진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만든 mRNA 백신 접종을 주로 하는 나라도 있고, 네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접종 주가 되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바백스 그리고 얀센 이런 데서 만드는 백신들도 속속 이제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많은 그 저개발국에서는 네네. 중국에서 만든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죠. 네네. 소련이 먼저 나옵니다. 사건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연식이 드러나고 네. 당황했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그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그 백신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이것도 이제 그 많이 사용을 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저께 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 7,300만 명 정도에 대한 백신 그새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늘었네요. 예, 계약을 네. 했습니다. 뭐 그래서 계약을 한 거죠. 네, 네네. 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예, 아직 네.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네. 계약을 해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연내에 진행하는 데는 근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또 계약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네. 계신데, 네네. 어차피 코로나19의 유행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보는 분은 한 5년 정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야. 아마 백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크게 유행을 하고 네. 우리가 일상에
장애를 이 제한을 갖고 살아가는 데에는 네네. 많은 변화가 이제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백신 접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그 18세 미만의 그 미성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연구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지만 네네. 결국 이 연령대도 곧 아마 그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충분한 계약을 해두는 거는 뭐 굉장히 전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고민되는 거는 지금까지 개발된 이 백신들이 최근에 우리가 확인된 그 남아공 변이주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쩌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개발되는 백신들은 네네. 그런 변이주에 대한 그 어떤 변형을 네네. 할 수밖에 없는 조금은 그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금 이제 일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상 연구로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도 그 연 말쯤 그 네네. 이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접종 가능성을 아마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너무 늦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 기술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더 지속이 되는 그런 유행 상황에서 저 백신 접종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IVI라고 그 국제 백신 연구소도 있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여러 가지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양산을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종감염병에 대한 백신 플랫폼이라고 하죠. 어떤 네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빠르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그 개발 과정에서 그런 플랫폼도 같이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네. 2월 말에 이제 투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첫 네. 주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의료기관이 이제 전담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지자체의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고 또 중수본 산하의 거점 전담병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이 의료진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을 받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고연령층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결국은 고령층에서 이제 65세 이제 비만인 경우에 분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거라서 다소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그 요양병원 협회에서도 노인분들은 73%가 그래도 맞기를 원한다 뭐 그런 데이터도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아스트라가 좀 제일 말이 많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한테도 안전성, 유효성의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고 네. 또 유효성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면 네, 이건 이제 네. 그 어떤 그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의 그 분석 방법이나 또는 그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이 되는 이 백신 접종을 원했던 자발적으로 원했던 분들의 어떤 그 구성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제 실제로 이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맞는 분들은 내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효능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피커시라고 이제 영어에서 표현하는데 내가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뭐 80%, 90%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효성은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백신 95% 이렇게 되면 음. 모더나 백신을 맞은 환자 10,000명과 모더나 백신을 맞지 않은 10,000명을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쪽에서 예를 들면 안 맞은 쪽에서 100명이 생겼으면 맞은 쪽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95%로 방어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접종군에서 똑같이 노출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쪽에서는 100명이 나올 게 여기서는 5명만 나온다는 의미죠. 그리고 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저 62에서 90%도 지역에 따라서 유행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12주 간격으로 2회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의 유효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명이 나오면 이쪽에서 한 20명 정도 접종이 되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느냐 안 막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국가 접종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개인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80%짜리하고 95%짜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맞췄을 때 그럼 큰 유행을 막는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거냐?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비슷하다. 예, 그런 네. 측면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좀 네네. 이렇게 조금 약간 방향이나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지나친 우려인 것 같아요. 도표를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네. 그죠? 그러네요. 마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70%보단 더 다들 높으니까 네네. 뭐 이제 70%만 넘어가도 뭐 80% 됐든 90% 됐든 어쨌든 전체 면역은 형성될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네, 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될 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데 우리 아까 네. 특별한 의료진 아까 말고는 바이러스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몇 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정량을 미스를 해가지고 조금만 뒤에 있더니 두 번째에서 더 좋은 조율을 보였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아직도 좀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똑같은 용량을 2회 반복한 게 아니라 한쪽은 한 네. 번은 용량을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이 뭐 많게 들어가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백신 네. 접종을 했을 때 왜 더 네. 이런 발생 환자가 적었느냐 네. 네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쉽진 않은데 네네.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뮤노제네시티라고 하죠. 항원성을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의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보호 효과, 네네. 유효성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도 필요하고 좀 더 분석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정한 수준의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런 예방 효과가 나온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왔는데 네네.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에 칩 심어서 조종한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중요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뭐 왜 빌 게이츠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실 이게 굉장히 꽤 오래된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빌 게이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성을 시키고 그것들을 퍼뜨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백신에 심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괴담 수준의 것들이 돌고 있는데요. 뭐 어제 빌 게이츠의 딸이 재밌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내가 백신 맞았는데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와 같은 그런 게 나한테 안 온 것 같아서 그 소문은 가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백신 자체가 유전자 염기 서열이죠. 쉽게 네네. 얘기하면은 네네. 그런 유전자 염기 서열을 몸에 넣어주는 그런 건데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 정도 기술이면 다른 걸 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고령자에서는 이제 확실히 효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네. 네.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여러 나라에서 임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네. 65세 이상 대상이 좀 적었습니다. 한 660명 정도로 8% 전체 연구의 한 8% 정도만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을 비교하기가 제한점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65세 이상 고령층을 많이 등록시킨 나라의 연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미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에서 아마도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이 되면 빠르면 3월 말쯤에 그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아스트라 또 미룬 네. 거죠.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처음부터 얘네들이 백신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으면 분명히 나이 드신 고령층도 같이 관여를 했을 텐데 네. 이 애시당초 이게 첫 시작은 옥스퍼드 대학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가장 효과 있는 유효성 있는 쪽의 대상군을 찾아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의 임상이 부족한 거였지 일부러 뺀 건 아니다는 것을 질문하셨어요. 네네. 가짜 백신도 있느냐? 이것도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네네. 가짜 백신이 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그냥 넣어서 판매한 그런 백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네네. 이제 백신은 생물학적 제재이거든요. 이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승인과 또 보관 또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인프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치밀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중국산이라는 이미지가 항상 뭔가 좀 뭘 만드는 가짜를 만드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않다. 이제 네. 정부가 네네. 또 아스트라제네카 말이 많으니까 잠깐 또 러시아 백신 고려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러시아 백신 네. 생각보다 효과가 네. 또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유효성이 이제 90%가 넘습니다. 이런 네. 기사도 있대요 보니까 아이스크림 끼워 판다고. 예. 네. 그래서 35%밖에 안 된다. 이건 그 나라 국민들이 러시아 정부를 못 믿는 건가요? 이거 왜 이래요? 일단은 저 스푸트니크라는 백신도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또 기법은 협력해서- 같습니다. 네네네. 메커니즘은 같이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다른 바이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저 스푸트니크는 첫 번째 맞는 백신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바이러스 벡터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교차 반응이나 어떤 이 백신 자체에 의한 어떤 효능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테크닉을 사용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네네. 생각보다 보호 좋은 효과가 결과는 90% 이상의 그런 네네. 예방 훌륭하네요, 효과가 그러면. 나오는 걸로 되어 네. 있어서 네. 이게 뭐 반드시 러시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0만 명, 7,800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추가 도입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만약에 저 스푸트니크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만약 있다면 네네. 그러면 조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백신을 디자인해 가지고 변이주에 대한 그런 백신을 새롭게 다른 제약사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저희가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변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변이 얘기 좀 네네. 할까요? 네. 예. 뭐 코로나 분류도 상당히 복잡하고 뭐 이거 자세히 말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하여간 네네. RNA 바이러스고 포지티브 센스 바이러스죠. 싱글 스트랜드. 하여간 이건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이가 많이 생기는데 변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그 일종의 유전자 얘네들이 취한다는 뭔가 살기 위해서 건가요? 변형을 시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뭘 이제 변형이라는지 좀 예. 알려주세요. 흔히 이제 변이라고 하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일정한 그 DNA의 그 연결 고리 중에 네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하나만 변하는 경우 이제 포인트 뮤테이션, 그러니까 점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네. 경우는. 네네. 이런 점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 바이러스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양상의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점돌연변이가 반복이 되거나 또는 네. 여러 개가 연결이 되면서 바이러스의 어떤 구조 자체에 아주 중요한 구조에 영향을 줘버리면 네네. 이제 이 전파력이나 또는 병동력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러니까 네. 코로나19의 원인이 된 이 바이러스도 처음에 이제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에서 사람에게 감염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넘어가고 복제가 뭐 수십억, 수조억 건의 이 복제가 일어나면서 그런 돌연변이들이 일정한 비율로 일어나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 바이러스가 자기의 얼굴과 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양상이 바뀌는 거죠. 역학적 양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전파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병동력도 높아지고 네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결국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더 쉽게 자기의 그 호메오스테이시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 번식력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네. 그 핵심이 이제 스파이크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테인이죠. 예, 결국 네.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사람 세포에 붙어가지고 침투하는 네, 네. 그런 역할을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뭔가 이 변형이 생기면 요 놈이 침투력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백신에 예, 효과가 예, 없어. 예, 예. 그게 이제 스파이크 네네. 단백질 예, 50도거든요. 네, 네, 예. 다른데 어느 구조에서 변이가 오는 것보다도 네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결국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달라붙을 때 역할을 하는 저 스파이크의 변이가 오면은 네네. 더 잘 달라붙고 더 침투를 잘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백신도 사실 저 스파이크 맞습니다. 단백질을 막거나 예. 네. 그 공격하는 그런 네. 거가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네네. 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지금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사용이 시작이 된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도 네. 저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네, 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공격하는 건데 네네. 저기가 변형이 와버리면 네네. 백신도 효과가 급격하게 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항체 치료제도 무력화되는 효과가 많이 거죠. 예. 떨어질 가능성이 이게 있는 거죠.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네. 트럼프가 맞은 항체 치료제가 뭐 이슈가 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효과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네. 지금 봤을 때 그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좀 네. 살짝 물어본 것 같은데요. 항체 치료제. 이 항체 치료제가 뭐 맨- 항체 네, 치료제로 살짝 얘기해보죠. 뭐.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제 이제 개발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감염이 됐던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중화항체를 네. 분석을 해서 실제로 그 중화항체가 중화항체가 된 항체가 만들어진 것들을 추출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낸 거죠. 아, 예. 그래서 일정한 용량 이상을 한 번에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복기 혈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감염됐던 사람들이 회복된 분들의 혈장을 얻어서 네네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 사람에게 넣어주는 게 실제로는 혈장 자체보다는 그 혈장 안에 네, 있는 네. 항체를 그것도 중화항체죠. 항체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네네. 회복기 혈장의 그 단점은 뭐냐면 아유, 이게 정량화되기가 맞아요. 어려운 거죠. 네. 사람마다 또 다 네네네. 다르고 회복기 충분한 상태 양을 확보하려면 네, 걸려서 그렇죠. 그만큼 예.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일단 혈장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네. 또 하나는 혈장을 확보하더라도 이게 일정한 균질한 혈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있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중증 환자에서는 어찌됐건 이것도 별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데 네네네. 항체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중증 환자한테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바이럴 카이네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몸에 많을 때는 네네. 중증일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네. 폐렴이 생기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고 위중증 상태가 됐을 때쯤이면 보통 7일에서 10일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네네. 7일에서 10일쯤 지났을 때는 몸의 바이러스는 쭉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그래프가 예, 이제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폐렴이 생기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 면역 반응이 네네. 이 폐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미 그 염증화가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네네. 중증 환자에게는 사실 덱사메타손 같은 치료제 그렇죠. 이외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덱사메타손. 이게 네네.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왜 중증 환자한테 치료 효과도 없는 걸 뭐하러 만드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바이럴 카이네틱스 그리고 질병의 진행 상황을 좀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처음부터 중증이냐는 얘기입니다. 중증 환자는 아니에요. 네네. 처음에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이었던 경증 환자가 중등증,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해서 이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높을 때, 제일 많을 때. 빨리 투여를 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면역 반응을 제대로 유발하지 않게 죽여버리는 거죠. 네네. 타이터를 확 낮춰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경증 환자한테 많이 투여를 하면 그 중에 5%는 반드시 중증으로 진행하는데 이 5%를 막아내는 겁니다. 경증한테 투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3일 만에 회복하신 예,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증상이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연구를 레키로나주죠. 직접 하셨죠? 네네. 네네. 레키로나 치료를 할 때 네네. 이제 이걸 이중맹검이라서 투여자도 내가 진짜 약을 맞는지 가짜 약을 맞는지 모르고 네네. 그리고 이 환자도 내가 가짜 약을 맞는지 진짜 약을 맞는지 모르는 이중맹검이라는 연구를 하는데 네네. 이중맹검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치료제가 들어갔구나 라고 느낄 정도 환자가 열이 확 떨어지고 증상이 확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경증에도 네네. 초기에는 항체 치료를 맞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항체 치료제의 목표는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한테 빨리 투여를 해가지고 네네. 바이러스를 초기 바이러스 타이터를 확 낮춰서 임상 증상을 빨리 좋아지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폐렴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네.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 네.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이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 네? 가격이 예. 그래도 엄청 상대적으로 외국 이 가격이면 저렴한 편이다라고 예, 미국은 미국은 뭐 500만 원대입니다. 10배나 비싸죠. 네. 6,000불이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얼마에. 그리고 사실 뭐 이게 국민 세금으로 또 해결하는 상황이라서 근데 셀트리온 이렇게 40만 원으로 팔아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수출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1,000명의 환자가 생길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럼 매일 1,000명의 환자가 생긴다고 치면은 그 1,000명에게 다 투여를 하면은 한 뭐 40억 정도 40억 정도 나가나요? 네. 4억 정도 나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네, 사실 근데 그 중에 1,000명의 환자 중에 50명이 중증으로 진행을 해서 이 50명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40일, 50일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석기를 돌리고 에크모를 달고 하면 그 한 분의 치료비가 1억 이상 나옵니다. 무조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싼 게 아니라. 비용 효과를 생각해 보면 절대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변이 때문에 되게 단일 크론 항체잖아요. 네. 응? 근데 이렇게 남아공하고 그 영국 베리언트 받은 남아공이 그 RBD라고 리세プ 바인딩 도메인에 그 붙는 부위죠. 네, 그게 스파이크에 저렇게 많은 변이가 네, 생기는데 네네. 이 모노크로나를 가지고 이게 무력화되면 네네. 거 아니에요? 이게? 걱정이죠. 그래서 네? 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영국 변이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셀트리온이 만든 게 이제 성분명은 이제 레그담비맙이라고 합니다. 네, 레그담비맙은 영국 변이주까지는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고 네네.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 부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의미냐면 저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아마 이 기술력을 타겟팅해서 보면 기술력을 가능하다. 생각을 해보면 네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안 걸리고 이 변이주에 대한 항체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계속 그거 사용을 하면 이제 되는데 그 시차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네네네. 항체 치료제가 지금 개발된 거는 한계점이 생길 수 있지만 저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롭게 디자인된 항체 치료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 점이 있기 그러면 때문에 이게 새로 만들 때 또 똑같은 임상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그 기간이 또 소요가 그렇죠. 되잖아요.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그걸- 이렇게 됐을 때 네네네. 또 이게 2상, 3상을 다 하면서 하면 네. 이미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때 그 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니까요. 거를 이거- 치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네.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이냐. 이미 저 기술력은 그냥 바로 바꿀 수 있고 변형된 거에 대해 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실험까지는 다 되는데 이게 임상까지 넘어간 그 기간이 네. 여전히 길어지면 이건 또 의미가 없어지는 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네. 백신에 네. 이것도 백신처럼 항체 치료제도 플랫폼이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네, 제가 뭐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좀 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C사라고 하시죠. 이미 C사는 그런 플랫폼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 기간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사도 봤어요. 슈퍼 항체다 C 사건은 네.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저는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네. 좀 다양한 그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네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가 그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질환이 몇 개가 있죠. 네. 지금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잊혀져 가고 있지만 네네. 여기 쓰셨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메르스는 뭐 저희가 이제 뜨문뜨문 유입이 되지만 네네. 실제로 지금 매년 그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FTS 제가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SFTS. 출혈열이죠. 아, 출혈열. 네네네. 예, 중국 뭐 살인 진드기 해가지고 네, 막 네, 맨날 네. 봄 가을에 예. 사실 그런 네, 것도 그 치료제가 없는데 만약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몇 가지 바이러스 질환 중에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것들은 동일한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치료제를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 몇천 명씩 생기는 병이 아니니까 네네. 그런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 회사가 투자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R&D와 관련된 비용을 대고 네네. 일정 수준의 그 치료제를 비축을 한다는 의미에서 갖고 있으면 네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얘기는 되지만 네. 한 가지 치료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걸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슈퍼 항체라고 했으니까 네네. 기왕에 이제 C사가 개발한 S1 RBD를 타겟으로 한 네. 항체 말고 새로운 걸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예, 낫다고 보는데 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유사한 그런 그 개념의 치료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변종의 강한 놈으로. 예. 그럼 다시 이제 이제 또 바이러스 예. 이제 백신으로 한번 또 네, 백신으로 다시 돌아가죠. 네네네. 예. 우리가 아까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예.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너무 전문적이면 이게 시청자분들이 또 나갈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이렇게 그 S 프로테인 그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에 리셋하고 합쳐져서 그 안에 이제 비로소 들어오고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복제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를 다시
내뿜는 네. 침투해서 이제 나가게 네. 되면 엄청나게 네. 많은 또 네.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네. 번역을 해봤는데 이 네, 김빈내리 교수 거를 좀 이렇게 번역을 네. 해봐도 네.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그래도 네, 좀 쉽게 안 되더라고요. 쉽게 설명하기 예, 좀 예, 어렵죠. 예. 네, 네.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네. 들어와서 복제돼서 나가는 게 이제 네.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가 네. 다르고 네, 네. RNA 바이러스도 이게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이용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역전사라는 과정을 겪는 것이 있고 코로나 사스코비2처럼 그 역전사를 안 하는 그런 RNA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그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려면 네, 네. 살아있는 그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살아있는 에너지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복제하는 과정을 우리 몸의 세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배지가 되어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 스스로는 자기 예, 그 스스로는 자석을 못 만들어낼 수 하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네, 세포 안에 있는 네. 라이보좀을 네, 네. 이용해서 네. 이제 일종의 기생충이군요. 생충하는 거죠. 기생충의 네. 개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이게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다들 관심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죠? 일단 백신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네. 무조건 그냥 그냥 운이 가서 예. 어떤 사람 뭐, 모더나 맞고 싶고 네. 어떤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어도 이게 이건 근데 선택권이 이게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혼란이 없을까요? 이게? 예? 이게 참 논란이 많은 네. 부분이긴 한데 네.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여유 있게 백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여유, 인력의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다면 어쩌면 선택권을 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게 네. 쭉 늘어지다 보면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얻는 집단 면역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선택권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접종도 짧게 진행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상 반응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단기간 짧은 시간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건 동일한 그 형태로 나타나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 모니터링이 자,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안 맞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거는 일종의 또 선택권 그렇죠. 거부권은 선택권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네. 거부권도. 아니 근데 이제 네. 저같이 65세가 넘은 다음에 네. 네네. 근데 온갖 기사는 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고령층에 위험성이 있네 없네 막 이러면서 예? 깠더니 아스트라제네카야. 자, 이거 거부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이 어? 안 되죠. 일단 예, 대상은 안 예, 되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백신 접종을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안 하시면 이제 맨 뒤로 넘어갑니다. 맨 네. 뒤로 넘어가서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백신을 재배정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도 어차피 선택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검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백신 맞은 네. 다음에 네, 네. 항체가 제대로 생겼나. 네, 예? 네네네. 예.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료도 무료입니까? 돈 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네. 검사는 그 네. 유료로 아마 유료로.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검사를 했는데 네. 안 생겼어.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해야 생길 수 돼요, 있습니다. 그럼? 그럴 그럼 수도 다- 있죠. 다른 걸로 다시 어, 접종해 항체가 안 생길 수도 있다. 네, 안 생길 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망항체가 없을 그러니까 수 있죠. 그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이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네네. 백신 같은 경우에도 네네. 60대가 넘어가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절반 정도입니다. 떨어지죠. 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을 100명을 맞히면은 그 100명이 다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예방 효과라고 이제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오는데 네. 그게 95명이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항체가 몇 퍼센트 그렇게 생긴다는 의미보다는 다섯 아까 말씀드린 명이 안 것처럼 걸린다. 그 그룹 중에 그 95%만큼 예방이 되는 네. 환자가 안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아직 저희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백신 이제 여러분들이 간염 백신도 사실 맞아서 항체 검사 안 생긴 사람은 안 생긴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그죠? 네. 모든 비형간염 사람들의 백신 같은 거 10% 정도 안 생기죠.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적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네. 해봤는데 별로 안 생겼어. 그럼 나 다른 파이자 걸로 맞춰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말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네네. 이거는 개인 의견을 내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네. 하지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항체 검사를 커머셜하게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기는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예.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사를 해서 항체가 안 생긴 생겼다. 걸로 나온다면 네. 네. 결국 그분은 이 백신의 그 메커니즘이 다른 걸 맞으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 네. 항체 검사도 사실 맞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기려면 대개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되지 적어도 않습니까? 적어도 2주 그리고 이 항체 검사의 또 신뢰도도 또 있습니다. 또 예. 봐야 되는 네, 거라서 네. 야, 이 항체 검사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근데 저희가 인플루엔자도 네네. 맞고 항체 검사 안 하지 않습니까? 되게 안 하지 했죠.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건 안 이게 했어요. 맞죠. 개인의 그런 어떤 희망이나 네. 개인의 네. 바람과 네. 네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유행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목표가 좀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당연히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네네. 정부가 그럼 이런 개인의 그 고민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글쎄요, 조금 일단 고민이 그에 됩니다. 대한 네, 어떤 네, 대책 이런 거 맨 없는 것 마지막 같고. 말이 내가 그것 때문에 써놓은 네, 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체가 생기건 말건 네. 나는 한번 아스트라제네카면 영원히 아스트라제네카냐 아, 이 이게 말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나라에서 고민되는 나라의 부분이 입장이 많은데. 저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결정된 게 네, 없고, 네. 네네. 실제로 이제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것 관련된 얘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네. 맞고, 네네. 2차 그다음에 접종을 2차 접종을 다른 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실제로 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쉽지가 네. 않으니까 네. 정리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검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한 백신을 맞으면 접종 가는데 지금 교수님이 질문한 이건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메커니즘이 다른 백신을 맞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걱정이 뭐냐면 이미 한 번 백신을 다른 형태의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또 다른 형태의 백신을 맞았을 때 아무 문제도 없겠느냐에 대해서 글쎄, 예, 좀 그것도 자신 있게 걱정이네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임상도 지금 교차 백신에 대한 접종은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게 더 효과 있다, 뭐 효과 없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 함부로 아직 아는 사람이 얘기하면 없는 거죠 안 지금. 네. 자, 두 번째 질문 요거. 네, 네.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된 사람 다시 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네. 95%라는 유효성이 있다, 효과 있다 네. 말은 5명은 걸린다는 걸린다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도 다시 걸릴 수가 분명히 있지만 적게 걸린다. 맞았다고 뭐 해방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걸릴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2주가 지나야지 항체가 생기는데 네. 항체가 충분히 항체가가 올라가기 전에 감염이 되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또 하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은 네네. 또 걸릴 수 있는 또 거죠. 걸릴 수 있군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고 절대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코로나 감염에 걸린 사람. 회복된 사람도 다시 걸릴 수 있는가? 지금 회복 후에 그 중화항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6개월 이상 예, 유지된다.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네. 재감염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가끔씩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드물지만.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뭐 S 타입, V 타입에 감염됐던 사람이 그 이게 G타입. G 타입에 감염된 게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네. 돌면은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아니 걸릴 수 변이 있다.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같은 바이러스에 또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그 지금 확인된 것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주가 똑같은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니고. 이게 네네네. 바뀌면서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네네네. 예, 그건 가능하다. 다시 네네.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사람들 걱정이 이렇게 음. 다르잖아요.
저 백신 종류에 따라서 네네. 의료기관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위탁 의료기관에 가도 되는 거고 예방접종센터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백신을 맞을지가 결정되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또 사람들이 또 리젝하고 또 항의하고 이런 소동이 날 것 같은데. 아예 나올 수 네? 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래서 네. 이 6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연기한 중요한 이유가 네. 이런 그 불만들이 나왔을 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접종을 강행을 하면 네네. 굉장히 큰 그 이슈가 생길 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불만이나 어떤 민원이 생겨도 이런 결과물이 있으니 안심하라는 그 65세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는 게 접종률을 안 떨어뜨리는 방법이다라고 질병관리청이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된 건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제 많은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백신 간의 차이로 인한 보호 효과의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그 중요한 거는 나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맞아야지 다 같이 맞아야죠. 보호 효과가 생기는 거지 네네. 어떤 걸 맞느냐에 따라서 보호 효과가 더 생기고 더 생기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일단 맞았어. 맞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마스크 다 벗고 다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아니요,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옆에 네. 계신 분들과 같이 손잡고 맞아주셔야 되는 거지. 네네. 나 혼자만 맞고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빠지면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네네. 이빨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좀 공적인 개념의 불과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셔야 될 불과 것 몇 같습니다. 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 지도자분께서만 먼저 맞았다는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았어. 근데 그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바로 이거거든요. 네네. 누구는 무식거랑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예? 네네. 나도 난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대중들이 네.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훨씬 낫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빨리 좀 문제입니다. 네. 인식을 바꿔줘야 되네. 그게 집단 면역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아, 또 하나 걱정거리는 이렇게 백신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오히려 인펙티비티를 또 강화할 수도 있다면서요. 개발 항체가 또 생기면. 그러니까 이건 네. 정말 네.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네. 네네. 이제 항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그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오히려 감염이 됐을 때 네. 네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감염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복잡한 그런 그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그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의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저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특히 이제 변이주에 대해서 네. 네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접종을 멈추거나 소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그 댕기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열대어도로. 있었죠. 네네. 댕기열에 대한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네네. 댕기열 백신을 맞고 오히려 중증으로 진행한 댕기열 환자들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초기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다른 그 유전형의 댕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네.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아. 예,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이주가 생기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네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지금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네.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댕기열처럼 그게 보고된 건 아직은 없죠. 예?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그 개별 사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게 이제 개별 사례로 아주 드문 사례라면 사실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네. 저게 이제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면 곤란한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킹크랩 대개님이 이렇게 좋은 방송은 좀 공중파에서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셔서. 또 별풍선도 또 10개나 또 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항체 수명 얘기 좀 할까요? 이게 얼마나 길어야 6개월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6개월 하셨는데 네. 아니, 저는 이거는 3개월 알고 네. 있는데 길어야 3개월이라는 네. 표현은 뭐야.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이 되면 네. 감염이 되건 지금 백신을 맞건 3개월 이상 항체가 유지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더 길게 가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항체가 6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 타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네네. 그렇지만 항체 타이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보호 효과가 없느냐? 없냐? 그건 그거는 아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게 같은 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형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어떤 네네. 분들은 항체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체가 형성이 됐는데 검사에서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네네. 거죠. 네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그게 다시 네. 리액티베이션 되면서 보호 효과를 내는 거를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동일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중에 항체가 이미 감염이 되건 백신을 접종해서 생기면 네네. 적어도 그 시즌 동안은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다행입니다. 3개월이 네. 사실이면 집단 면역 70% 달성하려면 못합니다. 굉장히 바쁜데. 네. 만약에 저게 네? 사실이면 재간염이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네. 생기는 네. 거고 그래서 근데- 근데 지금 그런 재간염 사례는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이제 아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재감염 사례가 원래 적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미국이나 유럽처럼 리포팅 시스템 비교적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 수만 명씩 생기고 있는 그렇죠. 가운데서도 재감염 사례가 적은 걸 보면 네네. 지금 거의 1년 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항체가가 3개월밖에 안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도한 네. 우려인 것 같습니다. 네네. 2번씩 맞아요, 왜?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항체를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백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백신은 2번을 맞아야 되는 것도 네. 있고 어떤 백신은 한 번을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백신의 작용 기전하고 실제로 항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항체가를 올리는 그 이펙트에 대한 1차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이제 접종 횟수와 접종 주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그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게 맞습니다. 네, 개발이 그렇대요. 됐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렇게 개발이 된 거죠. 디자인이 되고 개발이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이렇게 2번 접종 지금 계속 논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번 접종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고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한 번만 접종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한 번을 내가 확 넓게 그렇죠. 접종시켜서 유지할 수도 있네요. 더 많은 네? 사람을 빨리 네, 접종을 해야 빨리 되니까 접종하는 게. 네, 네. 그런 네.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 다행히도 모더나 후에는 맞은 후에는 나방공 변종도 중화항체를 만들어 지는 걸로 네, 최근 소문이 나오는데 결과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이고 네네. 예,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이 타이터가 쭉쭉 감소하네요. 예? 네. 예. 심지어 그래서 3회 접종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4번. 이제 3회 접종을 하게 되는 네. 경우가 된다면 저건 이제 매년 접종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저렇게 매년 되면 접종. 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 인플루엔자처럼 아니에요? 매년 네? 접종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자, 높습니다. 저 정도 이제 될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시각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네. 매년 생길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네. 그렇게 봐야 돼. 우리는 그에 대응해서 백신을 계속 네. 맞아야 되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네, 네,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바뀌고 있죠. 네. 네. 중화항체 얘기 자꾸 하는데 중화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 헷갈려해요. 네, 네. 네네. 예, 우리는 그 중화하면은 산하고 알칼리 섞어가지고 중화시키는 걸 네, 생각하는데 네, 네. 여기서 중화라는 의미는 정확히 항체에서는 좀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항체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중화 항체라는 거는 결국
바이러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항체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 네. 그쪽 부위를 공격하고 뭐 무력화시키는. 근데 뭐 다른 항체도 있어요. 중화항체 말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미생물에 감염이 되면 네네. 여러 가지의 항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이러스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항하는 그런 항체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구조물이나 다른 시퀀스에 해당되는 그런 네네. 항체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 백신 맞고 해외 여행 가냐? 가능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한 3개월 전에 네. 그 백신 여권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네, 네, 나와서 네, 이제 네. 정부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이제 청취를 했는데 네네. 당장은 이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근데 아무래도 했습니다. 저런 게 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예, 맞을 예.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는 사실 이제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음. 예, 같은 그 나라들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 또 이제 걸림돌이 뭐냐면 그럼 무슨 백신까지 인정할 거냐? 서로 다른 백신을 다 맞추고 있을 텐데 그걸 다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접종 후 얼마까지 인정을 할 거냐도 있거든요. 몇 개월까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와. 아직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런 접종과 관련된 그러니까 백신 여권의 개념이 네네. 도입이 돼서 네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그런데 네네네. 그게 언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네.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네네. 또 기본적으로 유행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이 좀 정리가 돼야지 저것도 가능한 얘기지. 아무리 백신 여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나라에서 막 몇만 명씩 나오고 거기 막 변이주가 돌아다니는데 백신 맞은 사람 그냥 그대로 받을 거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린 것도 네, 네,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임산부 소아청소년은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백신이나 이런 그 생물학적 제재를 만들면 18세 또는 뭐 19세, 20세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12세에서 뭐 18세 또는 2세에서 18세 요 구간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2세 미만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이런 경과를 거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그런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만 안전성하고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제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임산부 문제도 그 지금 그 개발된 백신들의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해진 그 디자인에 의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내될지 장담 못 하겠지만 그래도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있습니다. 오프라벨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증에 근데 일단 이제 해당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해외에서 되는 연구들이 보고, 네. 아마 결정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줄 모르고 백신 맞는 사람도 꽤 있을 거 있을 수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데이터는 아직 안 예. 나왔죠. 근데 이제 네.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임산부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제외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진행될 때는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연구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임산부 데이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저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부족한 편이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뭐 우리나라는 그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백신 때문이라는 거를 연계하고 판정하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그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왜 이렇게 판단하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 보상과 관련된 제도 자체를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바꾸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든요. 네. 백신을 접종한다는 행위가 동일한데 상황이 특수하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백신과 다른 보상 조건이나 범위를 갖는 게 합리적이냐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접종을 하고 그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백신에 의한 거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100%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는 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제 그 생길 수 있는 아나플락시스 같은 그 알레르기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먼저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이 갖다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도 네.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값은 어때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싼 걸로 나와 네.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값이 제가 차이가 나요? 정확하게 가격을 네. 기억 못하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이자 모더나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2불, 4불 막 이렇게 $1 정도인데 예. 네네. 왜 이렇게 싸요 이건? 4불인가 그러니까 10불이 안 되는 네. 가격으로 제가 기억을 아스트라제네카 하고요. 제약사 자체가 이번 이걸로는 수익을 내지 않겠다. 그래서 싼 거예요? 본 거기 때문에. 네네. 싼 게 비지떡 이런 건 아니죠? 네. 아, 네.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거 뭘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네. 변종이 출하는 속도를 백신 못 네.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변종이 출현하는 속도를 줄이려면 네. 전체 유행의 이 진폭을 줄여야 됩니다. 빨리 백신하는 수밖에 없네. 예, 빨리 떨어뜨려야지 변종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입장에서 본인이 조금 더 생존하기 좋은 조건으로 변화해 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결국 복제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는 그 빈도, 네네. 숫자를 낮춰주는 거는 결국 감염이 계속 전파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은 뭐 백신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변이가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물리적 방어, 마스크 착용,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디스텐싱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나라들이. 네. 그래서 네네. 확진자들이 줄어야지만 변이가 변이도 네, 네. 줄은 거지. 네네. 그게 계속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 반응은 어떤 게 뭐 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이렇게 아프고 저희가 뭐 이제 안 나오고 이런 건데. 예. 보통 통상적인 백신의 부작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접종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접종 부위가 이제 붓고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근육 주사나 이런 걸 맞으면 이렇게 비빕니다. 예. 이게 많이 비비라고 이제 얘기를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예. 백신은 절대로 비비면 안 돼요. 그래요? 근육 주사를 한 상태에서 근육 안에 음. 백신 내용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져 나가야 되는 흡수가 돼야 되지. 이게 막 비비다 근막 그러니까 근육을 싸고 있는 막 바깥으로 나오면 확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꼭 누르기만 하셔야지 예. 절대로 비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비비지 마세요. 예. 이걸 왜 제대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네네. 아직 또 무서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막 흉흉한 얘기도 있고 네, 백신 네. 맞고 나서 뭐 예? 지금 예. 저희가 예. 얼굴 돌아갔다는 예, 사람도 뭐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백신 접종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고 네. 네네. 다양한 그 후유증 특히 네네. 이제 장기적인 후유증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게 그 제가 알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레지스트리가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를 보는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의료기관 단위로 그런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꼭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한 뒤에 이게 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레지스트리를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아주 장기간 뭐 3년, 5년 이상 추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옛날 말로 하면 구안화사라고 네, 하죠. 네.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는 것부터 해서 탈모도 있다 그러고 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고용량으로 오래 쓰는데 예. 그게 그렇게 고용량으로 오래 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뭐 치료제 부작용이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감염만으로 네. 감염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 치료 과정에서 투여한 약제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 스테로이드 오래 맞으면은 고관절 같은 데가 무혈성 괴사 생기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추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단 면역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비관적인 뉴스도 막 나오는데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하여간 접종 완료 후에는 종식될 것 같으세요? 지금 같은 고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이스라엘의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도 이 접종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감소한다라는 데이터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이네요. 그럼.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경제적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냥 정말 대책 없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종식이 어려우니까 공존하자. 뭐 이렇게. 아마도 코로나19는 네. 인플루엔자처럼 먼저 변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수천 년, 뭐 수만 년이 지나면 감기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수만 년 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4가지 종류가 네. 감기의 원인균이거든요. 네. 원인 바이러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오래된 선조는 아마 이런 경과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다가 결국 사람과 타협해서 그냥 감기 바이러스로 남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도 아마 그런 경과를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완동물도 걸린다는데 무섭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애완동물에서 애완동물로 또는 애완동물에서 사람으로 그게 전파된 무서웠거든요. 예.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없다. 네. 문제는 주인이 주인이 애완동물한테 애완동물한테 예, 퍼뜨린 사례들이 아, 있기 때문에 그걸 결국 조심하세요.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애완동물은 죄 없습니다. 네. 예. 애완동물 마스크 끼야 예. 돼. 방역이 지나치다 뭐 이런 네네. 말 많잖아요. 지금 오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까? 방역이 개념이 좀 요새 바뀌어야 열심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얘기도 뭐 하고 있어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유효성 마스크가 이제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네 이런 어떻습니까? 말들. 네, 지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방역 시스템은 유지를 예, 해야 되는 뭐 건가요? 상당히 근거도 돼요 이렇게. 네, 저희는 저는 네. 이미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역의 그 효과를 이미 다른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네.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여러 기구들에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예. 코로나19의 유행을 컨트롤하지 못한 나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네.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어차피 네. 유행을 네.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피해를 지금 현재 굉장히 괴로우시지만 그 피해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서 영국 정도의 유행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10,000명씩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거의 지금 거의 폐쇄해. 망가졌을 겁니다. 나라 자체가. 사회가 무너졌을 우리가 텐데. 지금 예. 600명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10,000명이면 이게 상상이 안 돼. 근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벌써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을 때,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고 전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판도가요? 전 세계의 그 파워, 아. 예, 나라의 판도가 어. 바뀌었는데 그때 가장 그 빨리 회복을 하고
가장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좀 스페인 독감 원래 썰어냈었나?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시작은 미국이었어요. 시작은 미국이었는데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제 퍼져나가고 네, 자기 지금 뭐 저희 중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럽 요새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작년 2019년 11월에 뭐 이태리 이런데 이미 이미 바이러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보관했던 혈청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중국이 정말 억울할 수도 오리진이었는지 있네요.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어찌됐건 뭐 사실 이런 신종감염병은 어느 나라가 시작이 돼서 어디서 시작이 알기도 돼서 뭐 이런 게 어렵죠. 네. 알기도 어렵지만 네네. 그렇다고 그걸 그 나라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그 신종감염병을 신종감염이 유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세계 질서가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은 현재 상황, 현재 우리 방역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완화를 해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빨리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를 방역을 풀려면 접종을 어느 정도 맞춰 놓고 풀어야지 저희가 다시 강화하는 일이 없거든요. 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뭐 들어온 백신이 양이 많지가 뭐, 않아가지고 그게 뭐 방역이 지나치다는 분들 말씀들 들어보면 뭐 이게 사실 나이 때문이지 네. 고령자가 특별히 위험한 것도 아니다. 네. 뭐 전파력이 뭐그 거리두기 해봤자 별 차이 없다. 네네. 실내냐 실외냐 차이지. 그걸 뭘 2m니 뭐냐 아무 의미 없느니라 막 이렇게 주장을 엄청나게 하세요. 네. 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역시 통계를 근데 보면 이제, 예. 기대 수명 감소가 예. 코로나 때문에 예. 10배가 됐던 사실입니다. 저거 팩트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령층에서의 이 네. 고령층 환자를 실제 진료하신 네. 분들은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을 많이 어. 경험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음. 꼼짝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정말 정말 대수롭지 않게 감염된 것처럼 왔다가 그냥 쭉 나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진짜 손도 못 써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경우를 보고 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너무 네. 한 거 아니냐라는 네. 말이 네. 저는 좀 마음에 와닿진 않습니다. 아, 네. 역시 철저한 생활 예, 하고 예. 네, 네. 예방 접종 잘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나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글쎄 우리가 코로나에 항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항복한다고 애들이 봐주는 놈들이 아니니까 싸워서 근데 인류가 이겨야죠. 예. 인류가 이런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신종감염병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졌으면 존재하지 않겠죠. 네, 네. 그런데 뭐 어떤 피해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 이겨왔습니다. 어떤 형태로.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저희가 새로운 의과학적인 기술들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의 그 어려움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이걸 극복을 하고 이겨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게 더 손짓해지는데요. 극복 못하면 멸종이냐고. 이게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여간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이분 MIT에서 이 맞습니다. 파장 가지고 네, 바이러스를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연주회가 열립니다. 초연이.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아, MIT에서 작곡했어요. 네네. 잠시 광고를 네, 하고 네, 네. 네. 우리 단골 출연자십니다. 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네네. 열심히 노력하면 네네.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 한번 네, 해주시죠. 네, 말씀 마지막 네, 마지막 시청자 마무리 말씀. 마무리 말씀부터. 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1년 이상 지내고 계신데요.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네. 네네. 얼마나 피해를 적게 갖고 이기느냐가 그 다음 또 저희가 스퍼트를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귀에 들어오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특히 백신 접종이 되면 주변 분들에게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완벽하게 끝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금 방송 시작이 늦어졌는데 다시 한번 네네. 사과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좀 알찬 내용으로 네네.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해주셔서 바쁘신데.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안강쌤의 만성 통증 이야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